이놈의 지겨운 지수로고 좀 빨리 좀 끝내버리고 싶어. 이 활용돼 있는 놈들은 넘어갈게. 문제 그냥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못하면 혼나야 되는 거야. 176번 좀 보자고. 뭐야 이거. 로그 음식. 자, 176번. 뭐 집합으로 나와 있는데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하고 요 2의 X 더하기 1 요게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놈들이고 B는 로그 2의 X 빼기 2하고 빼기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1 놈을 2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놈인데 교집합을 봤더니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 5개. 정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거든. X값이 정수라는 거지 지금. X값이 네. 정수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 셋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진수가 X가 2보다만 크면 되겠지? X가 2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자고. 첫 번째 놈은 X 더하기 1이 2의 K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란 놈이 2의 K제곱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두 번째 이건 뭐 어차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빼버리면 더하기 되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2하고 X 더하기 1을 곱했더니 2의 제곱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제곱 빼기 X 빼기 2니까 빼기 6 돼갖고 결국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X가 3보다 크던지인데 얘겠지. 2보다 큰 놈들 보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둘의 공통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X는 3부터 2의 K제곱 빼기 1까지 5개래. 아이 뻔히 3, 4, 5, 6, 7 얘가 7인 거지. K가 3이지. 복잡하게만 그렇게 생각도 넘는 거지. 탐이 나지만 탐내지 않겠어. 184번. 정답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쉬웠나 보지. 아니 애초에 이 문제를 읽는 애가 반이 안 될 텐데. 매출 안 되니까 읽었겠지. 몇 번이요? 184번. 6월 모평이면은 재수생도 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 재수생 이런 걸로. 재수생 이런 걸로. 차이스토리지. 아니 자이스토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평이면 6월 모평이면 재수생도 봤을 거라고. 차이스토리 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대수할 때. 뭐 있겠지? 애초에 얘가 수능 기출이라고. 자이스토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참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갖고 자이스토리가 좀 매너리즘이 빠진 것 같아.
로그하면 제발 하시 나오고. 자, 184번 볼게. 치료고 죽겠어. 자, 로그 2에 루트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빼기 로그 4에 75 빼기 kn 이놈이 음수가 된대. 아니 양수가 된대. 양수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래. 일단은 진수부터 보면 0보다 커야지.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0보다 커야 되니까 n제곱 빼기 10n 빼기 75가 0보다 작네. 그럼 n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15 사이. 그럼 이놈도 75 빼기 kn 0보다 커야 되니까 n 값은 k분의 75보다 작아야지. 일단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0보다 크겠지. 0보다 커야겠지. 그리고 이제 밑을 4로 만들려고 밑과 진수를 제곱해버리면 결국에 그냥 진수끼리 비교해보니까 세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하고 75 빼기 kn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넘겨왔다고 생각을 하면 75가 사라지고 n제곱 빼기 k 더하기 10n 이게 0보다 작다가 돼가지고 n의 범위는 0과 k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지.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나오고? 맨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아니 양수 나오래잖아. 이거 넘어가고 싶어 칵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세 놈의 교집합을 볼 건데, 일단은 얘가 그러니까 뭐 지금 12개라고 했는데 0부터 다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1부터 12까지겠지. 1부터 12까지여가지고 그러니까 뭔 상황을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 생각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5라고 했을 때 저놈이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어.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지금 12까지 얘가 12가 있고 얘가 13이 있다고 칠게. 요놈이 12나 13보다 커. 10이나 13보다 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요놈이 K가 자연수일 거니까 13에서 이렇게 가버리네. 그리고 요놈이 뭐 여기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이렇게 1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3일 때 되는 거지. 그냥 걷다 K 곱하면 안 됐어요. K를 왜 곱해? NK가 45보다 작자. 75보다 작자. 그러니까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얘하고 얘를 비교할 거야. 지금 본 건 얘가 더 클 때지. 이놈보다. 몰라요. 모르니까.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얘가 얘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가 12와 13 사이에 K분의 75가 있으면 되지. 12와 13 사이에 첫 번째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분의 75라는 애가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13을 얘가 포함하고 있어도 그 왼쪽을 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보니 K라는 놈이 12분의 75보다 작고 이쪽을 보니 K라는 놈이 13분의 7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네. 얘가 5점 얼마구나. 얘는 6점 얼마구나. 그 사이에 있는 K, 자연수 K는 6이겠지. 맞죠? 그래서 2개. 활용 문제 중에서 식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한번 해봐요. 93번 한번 해봐요. 93번. 다른 건 하지 마.
활용 문제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왜 해요? 이거는 식을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식이 나와 있어. 거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한 10번 정도 계산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단위 무게당 가격이 되는 우리가 속도를 단위 시간당 거리라고 하지.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잖아. 그럼 단위 무게당 가격이면 무게에 대한 가격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가격도 미지수로 잡고 무게도 미지수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좀 만들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 원래 무게가 A였고 그때 그 가격이 B였다고 칠게. 그러면 단위 무게당 가격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단위 무게당 가격이라고 했는데 무게가 0.9로 줄어들었잖아. 0.9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가격은 그대로 B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n번 시행을 하면 무게는 0.9의 n제곱 a가 되지. 근데 가격은 똑같이 b인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또 무게당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0.9의 n제곱분의 a분의 b. 이게 이제 n번 시행한 후에 무게당 가격이야. 근데 처음 무게당 가격은 a분의 b였을 거 아니야. 그놈의 1.5배가 된대. 이것보다 이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풀라는 거지.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무게당 가격이야. 무게당 n번 시행하면 무게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때의 가격은 얘라고. 요때의 무게당 가격은 요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를 얘기할 때 킬로미터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여갖고 킬로미터 분의 거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근데 처음 거는 요거잖아. 거기에 1.5배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양쪽에 로그를 씌워야지. 지우고 로그를 씌워보면 마이너스 n 로그 0.10분의 9.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3이니까 로그 3 빼기 로그 2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지금 2 로그 3 빼기 1이잖아.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n으로 바꾸면은 1 빼기 2 로그 3이 돼. 이게 지금 로그 3 빼기 로그 2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4771로 다 해야 되냐? 마이너스가 왜 있어? 웬 마이너스? 아니 분모에 있잖아. 똑똑하잖아. 분모에 있으니까 로그 쓰면서 자동으로 그냥 마이너스 붙여버린 거지. 마이너스 1제곱일 테니까. 응?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0.4771이야. 77이면 2배 하면은 0.9542 이래서 빼면은 0.0458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0.4771에서 0.3010을 뺄 거야. 그러면 0.1761, 그래서 n값은 458분의 1761. 4는 안 되고 3점 얼마지? 그래서 4번 이후부터 4번 이후부터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해봐야 돼. 식이 나와 있어갖고 무작정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것들이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143쪽에 보면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2개 있거든. 한 개만 할게. 한 개만 골라. 둘 중에 2번 3번 중에 2번. 오케이 2번 해봅시다. 제기를 잘못 골랐다. 잘못 골랐다. 방금 이제 쌤. 아니 솔직히 숙제 안 해 이런 것은 잘못이 맞지만 다음 주까지로 하면 그 얘기가 내가 너를 지난주에도 일요일날 끝나고 남아라 했더니 뿅 갔어. 그 전주에도 남아라 했더니 뿅 갔어. 그때 아무 말 안 해줬어요. 저번 주부터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안 한 게 잘못한 게 맞다며. 그렇죠. 맞지만이 아니고 맞잖아. 그러니까 그럼 내일 남아서 해야지. 내일 이거 가져오기 싫은데 이거 까불지 말고. 알았죠? 왜요? 너의 잘못이 맞으니까. 아니 그렇죠? 한 번만 충분히 없어. 제발. 누가 이래? 까불지 말고. 뭐 깎아지 말고 내일까지 해온다며. 아니 해올 수 있는데 아 그리고 너 클리닉도 해야 되잖아. 지난주에도 안 하고. 그렇죠? 잘못한 게 맞네. 그치? 그냥 숙제 안 해도 돼요. 내일 안 보내주겠다는 소리겠지. 저 학원이 학원이 몇 시인데요? 금방은 아니고 머리 굴리지 말고 보니까.
오늘은 숙제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클리닉 갖고 와서 풀어요. 알았지? 그래서 얼마나 더 먹어요 이거? 생각함수 나의 계획은 바로 T까지를 끝내고 다음 주에 사후고 중간고사 시험들 한번 보는 거지. 일 끝낸다고요 이거를? 아, 끝낸다고요? 아니 생각함수 그래프 앞에야 그냥 소개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3까지만 말하고 끝나. 2만 100문제인데? 에헤이 앞에 여기 뭐야 30문제나 있잖아.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이. 그래도 70문제 70문제 아니고 45문제나 이상한 것들 있잖아. 그럼 얘 50 오늘 거 100 그러니까 많을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클리닉 갖고 오라고 했잖니. 자식아 영진이 닮아가고 있어. 돈만쟁이. 조용해. 지금 눈치 살려보면서도 뭐라고 말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저 다음 주 일요일에 안 와요. 왜 안 와? 저 연락 와요. 미적분인데 다음 주 일요일이면 제 생일이잖아. 생일빵 맞으러 와야지. 자, 1.2% 이자를 얻으니까 결국에는 25만 원이었던 게 6개월이 흐르면 1.02가 되고 한 번 더 흐르면 또 이거에 1.02가 되고 한 번 더 흐르면 또 이거에 1.02가 될 거니까 6개월이 n번 흘렀다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뭐 태블릿이 원래는 50만 원이었는데 이게 6%씩 감소해. 이제 값이 6%씩 내려갈 거야. 그러면 6%가 빠지면 94%가 된다는 거지. 6개월이 한 번 흐르면 0.94가 될 것이고 두 번 흐르면 제곱, 세 번 흐르면 3제곱, n번 흐르면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예금액이 태블릿 가격의 80% 이상이 될 때 구입할 거래. 그러니까 이놈의 80%니까 0.8까지 한번 더 곱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를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이거 나누자. 나눴더니 이렇게 2가 되고 이 여기다 넣어버리면 1.6 되지. 요거니 1.6이요. 10분의 2의 4제곱이라고 쳐. 1.6이니까 로그 씌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로그를 씌우면 n 로그 1.02가 되고 여기는 n 로그 0.94 그리고 더하기 요거 4 로그 2 빼기 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와 있겠지 뭐. 0.94는 마이너스 0.027 이놈은 마이너스 0.027이고 그 다음에 1.0에는 0.009 이거는 0.009 그리고 로그 2는 0.301로 계산을 하네. 0.301로 계산을 하네. 넘길 거야. 그 다음에 0.036이지? n 곱하기 0.036이 됐고 여기는 301 곱하기 4니까 곱하기 4는 뭐냐? 204 이렇게 1 빼버릴 거니까 0.204지? 0.204 그래서 n이라는 놈은 36분의 204 4로 나누면 9분의 51 이게 5점 얼마지? 6번 몇 개월? 36개월 아 여기 1등급 마스터를 해야 되나? 여기 하면 오늘 진도 올라가는데? 답도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패스. 일단 패스. 나하고 백? 일단 패스. 삼각함수 하자고. 이거 봅니다. 드디어 삼각함수다. 와 진짜. 저희 진도 왜 이렇게 느려요? 근데 내가 너무 좀 잘못하나 봐. 아니, 저희 한 타임이면 딴 데는 두 타임이잖아요. 뒤지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왔어. 아직도 중간고사 범위를 못 끝냈어. 자,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세 가지로 가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요 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는 잘못된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삼각함수 진정한 삼각함수를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생활 활용이네. 사인 법칙이니 코사인 법칙이니 하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건데 일단 요 놈은 저 시계 한 바퀴 돌면은 60분이라고 하지. 한 바퀴 돌면 그지? 60개로 쪼갰다는 의미에서 60분법이라고 부를 건데 두 가지 모양이 있어. 그러니까 60분법의 각이라는 게 있고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60분법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라면 뺑글뺑글 돌아가기 때문에 헷갈린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지 않고 옆으로 쭉 쓰게끔 만들어준 게 호도법인데 이 60분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60분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다 바늘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릴 거야. 시계처럼 시계바늘처럼. 근데 윗방향으로 돌리면 플러스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아랫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는 돌아갔는데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딱 섰어. 이렇게 요 놈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세타를 써. 보통 세타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딱 보이는 각이 있잖아. 요 각을 알파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래서 이제 요 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초선과 동경이 있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였다고 치자고. 나한테 물어봤어. 몇 도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냥 통상적으로 30도라고 했어. 범석이한테 물어봤더니 범석이 좀 이상한 놈이거든. 요렇게 돌려갖고 마이너스 330도라고 한 거야. 영진이한테 물어봤더니 더 이상한 놈이어갖고 이걸 이렇게 한 번 돌려봤어. 390도라고 한 거야. 다 맞다고. 다 똑같은 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순히 이게 돌았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 수 없을 뿐인 거지 다 똑같은 각을 다 다른 시각에서 말하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혁준이가 정리해버린 거지. 어떤 놈이 말하든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일반화라는 걸 시켜버린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일반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둘째 치고 이 세타라는 놈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둘째 치고 어쨌든 30도지 않냐.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갖고 n을 점수로 해버리면 나는 n을 0으로 본 거고 범석이는 n을 마이너스 1로 본 거고 영진이는 n을 1로 본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게 바로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모양새를 하고 있는 모든 각을 한 방에 말해버린 거지. 이게 일반각의 표현인 거라. 일반각의 표현. n은 정수. 그냥 정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놈이라면 요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시오 라고 말하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를 쓰는데 요 알파가 무조건 양수여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냥 알아보기 쉬운 각 쓰는 거야. 근데 변태들이 많아가지고 음수 써도 돼. 30도인데 마이너스 330도 써도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양의 각을 쓰겠지. 보통.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게 몇 사분면인지를 한 번에 딱 알려면 사분면마다 몇 도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제 이렇게 4개의 사분면을 보면 이제 보니 이것들이 직각이더라. 1사분면은 이게 시초선이니까 1사분면은 0도와 90도 사이지. 축은 사분면이 아니니까 0도와 90도 사이가 1사분면 90도와 180도 사이가 2사분면 180도와 270도 사이가 3사분면 270도와 360도 사이가 4사분면이더라. 그럼 만약에 저기 보여줬던 요 알파라는 놈이 만약에 110도면 얘는 저 세타는 2사분면 쪽에 딱 이렇게 있다는 거지.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딱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보통 양수를 쓴다고. 보통. 근데 만약에 330도야.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마이너스 30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마이너스 30도가 아래로 30도 간 거잖아. 그게 더 캐치하기 쉬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양수로 써야 된다 그런 건 없어. 근데 보통 양수로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양수로 쓰자는 거지. 알았지? 요 놈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작년 시험에 나왔어. 소수형으로. 뭐냐면 일반각으로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라고.
첫 번째 유형 딱 두 가지야. 딱 진짜 딱 두 가지.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세타의 방향을 주고 세타의 방향을 주고 세타의 방향을 찾으라는 거야. 말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각도를 준 게 아니야. 각도를 준 게 아니야.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3세타라는 놈이 있어. 3세타. 요 놈이 2사분면에 가게 돼. 그렇다면 세타는 몇 사분면일까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3세타가 2사분면에 가기라고 했으니까 3세타를 일반각으로 써보는 거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지금 보이는 각이니까 이 알파라는 애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다는 거지. 그치? 이제 세타를 보려고 해. 3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알파야. n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냥 만약에 요게 요 놈이 그냥 샥 놈이었다면 n이 0이었다면 첫 번째 n이 0이었다면 세타는 그냥 3분의 알파지. 요 3분의 알파라는 놈은 30도하고 60도 사이에 있잖아. 요거는 1사분면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온 놈이었다면 n이 1이었다면 요 세타라는 애는 120 더하기 3분의 알파예요. 그러면 요 세타의 범위는 여기다가 120도 더하라는 거니까 150도하고 180도 사이. 이거는 2사분면일 수 있네. 세 번째 n이 만약에 2였다면 두 바퀴 돌아온 놈이었다면 세타는 240도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120도를 더하면 되니까 270도 하고 300도 사이에 있지. 이거는 4사분면이지.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n이 3이면 세타는 360도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랑 같아. 얘랑 어차피 360도는 한 바퀴 돈 거니까 겹쳐진다고 중복된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필요 없이 3개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3세타가 2사분면이었다면 그놈의 3분의 1 되는 각, 그놈의 3분의 1 되는 각은 1사분면에 있었거나 2사분면에 있었거나 4사분면에 있단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보면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거든. 그림으로. 요게 90도지. 90도를 3등분 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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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를 3등분 해가지고 요거를 요 각들 지금 내가 그린 각들이잖아. 그린 각들. 일단 첫 번째 1사분면은 30도와 60도 사이 여기지. 그지? 요 하나가 30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0과 180 150과 180 여기야. 세 번째 거 270과 300 270과 300 여기야. 보기 중에 있겠지. 이 중에 고르라고. 그럼 똑같이 뭐 1, 2, 4였어도 다르지.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림 중에 고르게. 차라리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나왔다는 거지. 작년에 나왔던 건 이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분명히 방향을 주고 방향을 구하라고 한 거야. 두 가지야. 방향을 주고 방향을 구하라고 하거나 각을 주고 각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말이 좀 이상해. 이거는 분명히 방향을 주고 방향을 구하라고 한 거야. 각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각도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각도를 준 거야. 두 번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세타라는 놈이 일반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범위로 예를 들어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대. 각을 줘버린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놈은 동경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 그냥 보이는 각이니까 아까 했던 알파처럼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요 각이었는데 이거를 몇 바퀴 돌렸어. 6세타를 해봤어. 그랬더니 요 놈이 요 세타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일치하더라, Y축 대칭이더라, X축 대칭이더라,
원점 대칭이더라. 뭐 일직선 반대 방향이 원점 대칭인 거야. 일직선 반대 방향이더라. y는 x로 대칭이더라. y는 마이너스 x로 대칭이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쉬운 거게 일치하더라. 일치하더라. 세타랑 일치하더라.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세타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세타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요게 이제 각을 주고 각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돼갖고 요거 이렇게 돼갖고 요것이 세타라는 거지. 이걸 몇 바퀴 돌렸더니 이게 6세타에 동경된다는 거 아니야. 얘가 6세타라는 거지. 그래서 6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봐.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지. 왜냐면 6세타에 보여지는 각이 세타니까. 넘기면 5세타가 되지. 360도 곱하기 n인데 5로 나눌 거야. 세타는 72도 이거래. 세타는 72의 배수지. 요 안에 들어있는 72의 배수가 뭐냐고 묻는 거지. 144도지? 144도. 그래서 세타는 144도예요 라고 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 이렇게 두 가지야. 작년엔 얘가 나왔어. 당연히 이것보다 어렵게 나왔지. 당연히 이것보다 어렵게 나왔다고. 작년엔 얘가 나왔어. 근데 저거보다 어렵게 숫자 변경하는 거예요? 둘 다 일반값 줘버리는 거지. 둘 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렵게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렵게 낸다는 건 지금처럼 동경이 일치한다 아니 일치한다가 제일 쉽겠지. 일치가 아니고 뭐 x축 대칭이거나 y축 대칭이거나 아니면 뭐 원점 대칭 일직선 반대 방향 원점 대칭이거나 아니면 y는 x의 대칭이거나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당히 좀 복잡해져. 근데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해버린다면 여기서 나오는 저 세타도 6세타도 다 그냥 이렇게 보이는 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줘버리는 거야. 방향을 줬는데 그것들 둘이 뭐 x축 대칭이더라 이런 식의 형태로.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했던 두 가지 유형 한 개도 안 중요해. 그냥 시험 범위가 그래프 앞에까지이기 때문에 물어볼 게 없어서 억지로 내는 거야. 진짜로. 아 이거 중간이요? 중간 범위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들어가면 그래프에서는 물어볼 게 많거든.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봐도 돼. 그래도 몇 문제가 간다고. 근데 그 앞에까지야. 그래프가 안 들어가. 물어볼 게 없어. 그래서 억지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짧은 학교들은 나온다는 거지. 시험 범위가 김포고처럼 그래프까지 들어가. 그럼 나올 리가 없어. 이거 말고 물어볼 거 천지거든. 안 중요해. 1번, 2번 했던 거. 전혀 안 중요해. 중간고사 끝나고 잊어버려도 돼. 진짜로. 근데 어쩔 수 없어. 시험 범위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그래프가 포함이 됐었는데 최근 2년은 그래프가 포함이 안 됐어. 올해는 모르지. 셈 차이요?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네도 학교 가가지고 중간고사 범위가 그래프가 들어가. 그럼 이거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하지만 그래프 앞에까지야 또. 그럼 분명히 또 나온다고 봐야 돼. 아까 했던 1번이 나올지 이것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1번은 너무 쉬워. 1번은 너무 쉽다고. 변형도 안 되고. 근데 지수로그가 소수형도 나올 수 있어. 지수로그는 무조건 소수형으로 나와. 합니다 그렇지. 소수형 원래 작년에는 소수형 2개였어. 몰라. 2개. 요거 나왔던 건 4점짜리 하나. 그리고 지수함수, 지수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6점짜리 하나. 이렇게 10점이 소수형이었어 작년에는. 우리 이번에 수능 밀린다는 얘기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소수형이 2개라면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쪽에서 물어볼 건데 삼각함수에서 물어볼 만한 소수형이 없어. 너네 범위에서는. 진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 책은 말했듯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아까 1번이라고 했던 거 지금 46, 47, 48에 있거든? 46, 47, 48에 있어. 근데 2번이라고 했던 거는 있네. 52, 53, 54. 여기가 두 번째 유형이야. 두 번째 유형. 알았지? 뭐 별로 그렇게 자, 이게 어쨌든 간에 60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60분법을 하면 돌아가면 겹치니까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이거를 함수로 하려고 하면 중복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거든.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의 치역에 대응해야 함수인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중복돼 버리니까 여러 개의 x값이 하나의 함수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30도, 390도, 뭐 마이너스 330도 다 똑같다며. 결과가 똑같다며. 그러면 하나의 y값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함수가 맞구나. 함수는 맞지만 어쨌든 그래. 좀 모양새가 안 예쁜 거야. 함수는 맞구나. 어쨌든 모양새가 그래서 겹치니까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써볼 요량으로 만든 게 호도법이라는 거지. 호도법. 분명히 3월이나 4월 달에 나랑 했어. 아니 5월 달에 했을란가? 어쨌든 했어. 그래갖고 이놈을 부채꼴로 생각을 했지. 일단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야. 여기를 이렇게 조금씩 요놈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부채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그때 요 길이가 점점 늘어나지. 요 호의 길이가 R이 딱 되는 순간 그때의 중심각 요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린 거야. 그런 뜻이야. 뜻. 호도법의 각을 라디안이라고 할 거고 아무래도 라디안 단위가 좀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는 호도법이라는 걸 배웠으면 각도를 표시할 때 도 표시가 있어야 60분법이야. 도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라디안으로 인식해야 돼. 알았지? 도 표시가 있으면 60분법인 거고 도 표시가 없으면 라디안이야. 그러니까 가끔씩 문제에서 x라고 나올 때가 있고 각도 자리에 x도라고 나올 때가 있어. 얘는 라디안 각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60분법의 각을 얘기하는 거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도 이제 앞으로는 도면 60분법의 각이면 귀찮지만 도 표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틀려버려. 그 습관이 안 들면 서술형 쓸 때 도 표시 빼먹어갖고 틀려와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60분법일 때는 도 표시를 하는 습관이 좀 들어야 돼. 적어도 이 삼각함수가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요게 지금 1라디안이야. 그래서 일단은 60분법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비례하잖아.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똑같이 비례하게 커지지? 그치? 그래서 요는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이 1라디안이었다며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그냥 이게 전체 원일 때의 호의 길이 원둘레를 말하는 게 2파이 R이지? 그때의 중심각은 360도잖아. 맞죠? 내항과 외항의 뭘 본 거지. 그래서 2파이 R 라디안이라는 게 R 곱하기 360도구만. 그래서 나눠 버렸더니 결국에 파이 라디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80도가 된다라고 좀 뭐랄까 기준선 같은 걸 만든 거지. 기준점 같은 걸 만든 거야. 파이가 3.14잖아요.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60도지? 파이분의 180이요. 파이가 3.14이기 때문에 이거는 60도가 못 되지. 50 몇 도지, 50 몇 도.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보다 커. 50 몇 도에 해당되는 놈인 거지. 그리고 반대로 1도가 얼마냐? 180도는 1도 곱하기 180이잖아.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요게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놈이고, 그러니까 변환할 때 쓰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본 단위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0도라고 하면 얘가 6분의 1이잖아. 얘가 6분의 1.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라디안 값. 45도라고 하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60도라고 하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90도라고 하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180도가 파이고 360도라고 하면 2파이가 되는 형태로 점점 하게 만든 거지. 이것들은 이제 파이라는 문자를 써갖고 표현한 숫자들이잖아. 점점 커지면 옆으로 쭉 쓸 수 있는 거지. 점점 커지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일반각의 표현은 이게 돌아가는 거 보기 싫어서 만든 거라며. 돌아가는 거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 주려고. 그러면 호도법으로 만들었으면 할 필요 없잖아. 일반각으로. 근데 한국에 변태가 너무 많아요.
변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호도법은 원래 일반각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는데 나 이 변태들이 이것까지도 일반각으로 이렇게 쓰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60도만 EN파이로 쓰면 되겠지. 그치? 저걸 피하려고 한 것 같고. 변태가 많아서 그래. 변태가 많아서. 자, 뭐 사다리 아니 부채꼴을 배웠으니까 부채꼴에 대해서 한 번 더 라디안 각으로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만든 놈들이 생각을 한 거야. 여기를 반지름, 여기 호의 길이, 여기 중심각을 보통 세타라고 쓴다고 하네. 이제는 이것들은 라디안 각이야. 라디안 각. 그러면 이제 분명히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고 했지. 호의 길이가 L일 때 파이 라디안이었어. 아니, 세타 라디안이었어. 세타 라디안.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 원이 됐다면 전체는 2파이 R일 거고 그때의 중심각 라디안으로 2파이지. 360도에 해당되는. 나 오늘 윤명진 잘 여는 것 같은데 좀 잘 나오고 홍양도 눈 뻘개갖고. 근데 오늘 안 자고 숙제를 하겠다? 눈 뻘개갖고 잘 나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지금 저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약분되잖아. 내형과 외형 생각을 하면 호의 길이 R세타라고 그래요. 반지름과 중심각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채꼴이 있었는데 여기가 45도야. 4분의 파이. 요 길이가 4야. 호의 길이 구하래. 풀 곱하면 끝나. 파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초딩땡 하잖아. 부채꼴 잘게 쪼개갖고 앞 돌려갖고 사각형 만들어 보잖아. 그지? 위아래가 호의 길이잖아. 반 쪼갤 거니까 2분의 L 된 거고 높이는 반지름 되는 형태로 사각형 만들어서 넓이 구해보잖아. 요거라고. 근데 L이 R 세타래.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부채꼴의 넓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 건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야. 라디안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얘기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파이 3.14 이러고 막 그러잖아. 그잖아. 우리가 반지름을 뭐 유리수로 잡으면 실수로 잡으면 저 호의 길이는 분명히 파이가 곱해지잖아.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걸 이렇게 돌려갖고 부채꼴 만든다며. 그잖아. 어디서 반올림하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게 무리수야. 파이가 그렇다고 대표적인. 근데 요게 R이 요게 R. 아니 어떤 신적인 존재가 딱 R 될 때를 멈출 수 있냐고. 무리수를. 그렇지 않아? 못 만들어. 솔직히. 라디안 각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각이 아니야. 왜냐하면 요 길이 무리수를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든다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옆으로 써보게끔 만들 수 있게끔 이론적으로 정립한 그냥 이론적인 내용인 거야. 라디안이.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실제적인 걸로 생각을 한다면 자 이렇게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반지름 일자리 원. 이게 1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 일자리 원이면 여기 30도라고 치자. 30도. 여기 30도야. 그럼 그때 요거의 길이. 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R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저거 장난이야. 그게 장난이잖아. 30도면 여기 30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6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 길이가 지금 6분의 파이예요. 45도면 똑같은 이유로 4분의 파이가 돼요. 이 길이가 4분의 파이가 돼요. 60도면 3분의 파이가 돼요. 90도면 2분의 파이가 되고 180도면 파이가 돼요. 라디안 값이랑 똑같다. 라디안 값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거를 각도처럼 표현한 거예요. 라디안이라는 거 사실은. 그래갖고 만약에 여기다가 페인트를 쫙 발라갖고 여기다가 쭉
쭉 굴려. 그러면 요 길이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를 얘기한다면 요 길이에 해당되는 놈이 굴러가가지고 이쯤에 딱 여기까지 다 볼 거 아니야. 여기가 6분의 파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4분의 파이라면 45도라면 요만큼이 오다가 여기서 쫙 끌 거 아니야. 여기가 4분의 파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만든 게 바로 라디안 각도야. 사실은 반지름 일자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거를 그냥 중심각처럼 표현한 거라고. 알았죠?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라디안 각 가지고 얘기할 때 반지름 일자리원, 단위원이라고 부르거든. 반지름 일자리원을. 그런 놈들을 가지고 생각하게끔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어. 어려워지면. 그걸 가지고 각도까지 해결할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중에는 1년 뒤에. 이게 라디안 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기면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148쪽이야. 그러니까 여기 살짝 들어가는 거야. 여기 살짝 들어가는 거야. 각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거고. 진짜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출발을 하지. 왜냐면 원래는 그래갖고 이렇게 반지름 R짜리 원이 있었어. 여기가 R이고 마이너스 R이고 마이너스 R인 원이 있었어. 이 원주상에 있는 한 점을 딱 잡은 거야. 아무데나. 여기 좌표를 x, y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중심과 연결해서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돌아가고 동경이 만들어졌다고 본 거야. 그때 그 각 세타를 본 거지. 요 길이가 R이지 반지름이니까. 그래갖고 요 세타라는 놈을 요 길이와 요 좌표 두 개, 이놈들의 비율로 한번 표현해 본 거야. 세 놈을 가지고 비율을 만들다 보니 두 개씩 골라내서 해야 되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정의야.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따져봤자 소용없는, 사인 세타라는 건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라는 건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라는 건 X좌표분의 Y좌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요건 정의니까 뭐 따져봤자 소용없는 놈인 거고, 우리는 똘똘하니까 자, 이렇게 좌표로 x, y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있는 xy가 여기 있는 xy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y는 r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저 원주상에 있는 한 점, 그놈을 좌표로 잡을 때 그냥 무작정 x, y로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똑똑하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혹시 이때쯤 돼갖고 삼각함수를 좀 배웠을 때 학교에서 무슨 수행평가로 뭐 좀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어 오라고 해. 그러면 사이클로이드 한번 해봐. 개나 소나 다 사이클로이드 하겠네. 학원 다니는 애들이면. 사이클로이드가 뭐냐면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 바퀴 한쪽에다가 점을 찍어갖고, 그러니까 뭐 점이 아니라 야광 핀 같은 거 딱 꽂아놓고 밤에 막 달려. 그러면 그게 눈깔 모양처럼 보여. 눈깔 모양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기하학적인 신기한 현상. 그리고 뭐 혹시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높이가 있고 요 정도 길이가 있는 놈에서 여기 있는 공을 여기로 보내려고 해. 그러면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굴렸을 때 하고, 요거를 이걸로 굴렸을 때 하고,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데다 공을 굴리면 언제 가장 빨리 갈까? 이게 사이클로이드. 눈깔 모양.
눈깔 모양이 뭐지? 눈깔 모양이 있을걸? 이거 눈깔 모양이야. 이게 눈깔 모양이고 이거 어떻게 사이클로이드야. 그러니까 뭐 근데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한 거라서 그거 만약에 그때쯤에 하라고 하면 개나 소나 다 할 거야 아마. 어쨌든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뭐 가속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제일 빠르대. 이게 제일 빠르대. 이건 초반에 너무 느린 거고 이건 초반에 빨라지니까 나중에는 그거 유지해 갖고 빨라진다는 거지. 어쨌든 이것도 사이클로이드 비슷한 거야.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뭘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이반이 아니지. 매개 변수식이라고 있어. 기하에서 원래는 기하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때 말한 거 있잖아. 음함수 미분 있다고 했잖아. 음함수. 그거랑 같이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매개 변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개 변수식인 거야. x랑 y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지금 세타에 대한 변수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이게 매개 변수식이라는 거여갖고 한번 혼날라나? 아니 이거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저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풀리는데 저렇게 표현을 안 하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매개 변수 뭐식이야? 매개 변수식, 매개 변수 방정식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매개 변수 함수. 일단 좀 해놨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건데 이것들 살짝만 변형을 좀 해보면 요거랑 요거를 제곱해서 더해볼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여서 영진아! 밖에 속지 않네. 시간도 모르는데 때릴까? 앞으로는 똥 못 싸. 똥 싸면 항상 구로 자더라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맨날 그래. 맨날 똥 안 쌌을 때 안 자거든. 똥 싸고 나면 자. 저기 아침이든 저녁이든. 7시에 썼어요. 어쨌든 똥을 싸잖아. 아직까지 그 묵직함을 갖고 있었으면 그 부담감 때문에 못 잘 거 아니야. 방울키면 뒤진다고. 자 어쨌든 제곱해봤어.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분의 y 제곱이 될 것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분의 x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면 결국에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했더니 r 제곱분의 y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돼가지고 1 돼버린다는 거지. 별게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야.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제곱해갖고 더하면 이 무조건 1 나온다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해. 막 변형되어 있는 사인 코사인에 대한 것들 대부분 95% 이상 이걸로 만든 거야. 진짜로. 그 다음 한번 나눠봤어. 이거 두 개를 한번 나눠봤어. 그래갖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한번 만들어보니 이게 r분의 x, r분의 y 약분돼가지고 x분의 y인 바로 탄젠트 세타였다는 거야. 요놈이 탄젠트 세타라는 거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야. 수원에 있는 변형들 요거 둘밖에 안 써. 진짜. 요거 둘 가지고 다 만든 거야. 이게 95%라면 얘가 5%. 정말로. 이거 두 개 별거 아니지만 까먹으면 큰일 나.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두 개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r과 x와 y 요걸로 표현을 했잖아.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r은 길이잖아. r은 길이. 길이라는 건 스칼라야. 그냥 크기만 있는 거지. 하지만 x랑 y는 부호가 있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있잖아. 1, 4분면이면 둘 다 양수고 2, 4분면이면 x가 음수가 되고 그렇잖아. 부호가 있다는 건 요 r 값은 분명히 양수지만 x나 y가 부호가 달라져 버리면 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4개의 사분면으로 이건 외우게 할 거니까 4개의 사분면에서 1, 4분면이면 다 양수잖아. x, y도. 그럼 여기는 전부 플러스네. 2, 4분면이라면 x가 음수가 되버리지.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가 돼. 3, 4분면이라면 x, y 둘 다 음수네.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거고 4, 4분면이면 y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돌려서 외운다고. 얼싸탄코. 얼싸안코라는 어감이 비슷하다고 해서 얼싸안코로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얼싸탄코라고 외우기도 하고 뭐 개념원인가 뭔가 하는 책은 올 산타클로스라고 외우니까 어쨌든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1, 2, 3, 4로 가면 월사탄포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아까처럼 세타가 뭐 2, 4분면의 각이다. 90도랑 180도 사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변태가 많다고. 그렇게 안 알려준다는 거야. 사인은 플러스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각이야 라고 하면 2, 4분면이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사인은 플러스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을 주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다 했나? 한 가지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영진이 깨운이라고 까먹어버렸잖아. 아, 정말. 안 깨우셔도 됩니다. 형세야. 자, 숙제는 148쪽까지 할게. 왜 이렇게 많아요?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했을 철수! 아, 이런 것도 풀어야 돼요. 거기는 연습 좀 시키려고. 근데 아니 이런 거 애초에 자릿수 자체가 근데 좀 많은 것 같아요. 겁나 많지. 그래서 내가 싫어해. 작년 이맘때에 지금 3년 올라간 애를 데리고 계속 다이스토를 했거든?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게, 아, 내년부터는 안 써야지 했어. 그러니까, 대표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써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쓰고 있더라고. 너무 같은 문제만 너무 많이 나와요. 굳이 해야 돼요. 굳이 하시오. 같은 로켓 나한테. 아니 굳이 하시오. 나 아니잖아요.